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1,8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체포됐습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하며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발언했습니다. 특위 의혹이 있는 LH 임직원들을 재차 두둔한 것입니다. 이완구, 이동관, 김우겸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변명이 가족 핑계거나 개발될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 변명을 반복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확고하게 두둔한 셈입니다. 장관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투기가 무슨 문제냐는 기득권의 철학입니다.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구의역 김군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린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전력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변창흠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최근 발생한 일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대응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가야 합니다. 최근에 이사주택 공급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고 투기 세력의 이익은 보장해주는 이사 대책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매체인지 알 수 없는 재보궐선거용 부동산 정책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인지 스스로 고백한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정권 초기의 방향이었던 개발이익 환수,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한다는 의미로 그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살을 멈춰라! 학살을 멈춰라! 미얀마 힘내라! 미얀마 힘내라! 네, 맞습니다. 예, 비대위원 홍순식입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비대위는 지난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현실성 모두 부족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입니다. 전국에 공항을 원하는 지역은 한둘이 아닙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어제 원희룡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추진 초기부터 도민을 분열시키며 큰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당정협의로 합의된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이 다수 이미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도지사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 도민들의 결정을 도지사가 다시 뒤엎은 것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개발 이익을 나누겠다는 속내가 뻔히 보입니다. 2015년 11월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되기 직전 2015년 1월부터 10월 사이 성산읍 지역의 필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73%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누가 땅을 샀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부산 영남권의 일자리와 산업위기에 대한 아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항 하나 짓는다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손쉽고 단기적이며 무책임한 가짜 대안이고 일부 기득권만 배불리는 대안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 건설 반대를 넘어 조금 더 길고 힘든 길일지라도 진짜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외교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서 올리기로 하여서 2025년에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연동 방식인 국방비 인상률은 이전 연동 방식이었던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작년 한국이 제시한 인상안은 13%였습니다. 이는 동맹 상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아주 높게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서 이보다 높은 합의안이 타결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토지 이용비, 기지 주변 정비비 등을 더하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4조 원에 달하고 불용액과 미집행액은 2조 원에 달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감액을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번 협상은 2025년까지 적용되는 협정으로 다음 정권은 방위비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든 대못받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합니다. 미국의 눈치만 보며 한반도 프로세스의 재개와 성사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정부가 당당하고 과감하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군축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서 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현재 50조가 넘는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해 26년에는 7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비를 계속 올리며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북은 전략무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증강을 통해 안보를 증진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말 평화와 국익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남북이 함께 무기를 내려놓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